안녕하세요. 디지털 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어그로라기보다는 제가 위탁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 약간 특이한 주제일 수 있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원리를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쉬운 걸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어려운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해결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내가 하는 일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일용직 노동자의 땀방울과 의사의 땀방울의 가치, 이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진부한 이야기고, 세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나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 값어치, 몸값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의사가 되려면 정말 미친 듯이 10년 이상을 밥 먹고 공부만 해야 되고요.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의대 공부량 이런 거 보면은 막 사람 키만큼 쌓인 책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일단 전 그거 절대 못해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니까 우리는 수술대에 누워서 전신 마취를 하고 내 몸을 마음껏 쨘 수 있는 권한을 의사 선생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반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보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노동자분들도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일당 막 50만 원씩 벌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가치, 즉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걸 객관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어려운 건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려운 게 있을 때 그걸 해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위탁 판매를 생각해보면 일단 정말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도매매 스피드고 전성기를 공짜로 써서 상품을 막 올리는 겁니다. 일단 돈이 들지도 않고요. 상품 가공도 안 하면 노력도 별로 들어갈 게 없으니까 상품을 쭉쭉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크게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도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돼서 돈이 잘 벌린다? 이건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거 말고 조금씩 어려운 걸로 넘어가야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무료 솔루션은 테스트 정도로 연습 삼아 해보고 그 다음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 같은 유료 솔루션을 쓰는 겁니다. 한 달에 1, 20만 원을 받지만 이 무료 솔루션에는 없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써서 수익을 더 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동안 이런 솔루션 설명도 많이 했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루션 하나를 제대로 익혀서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솔루션을 가장 큰 이유는 상품들을 올릴 때 상품명을 포함한 상품 데이터 수정을 하고 또 판매된 상품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상품들을 여러 마켓에 지우고 올리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저는 쉽게 얘기했지만 방금 이야기한 3가지 포인트를 완벽하게 익히는데 거의 1년,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상품 데이터 수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데도 오류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오류들을 또 하나씩 테스트해가면서 가장 오류가 적은 방법을 발견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데 참 재밌게도 문제가 원래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매출이 오릅니다. 물론 각 솔루션 업체에서는 교과서처럼 말 그대로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사용 방법대로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거죠. 공부로 치면 EBS 강의, 공짜 강의만 봐도 개념 이해랑 수업 진도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학원 가야 되고 1타 강사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미분 적분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니까 어떤 강의는 공짜고 누군가는 연봉 100억을 받는 강사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익히는 거를 자격증을 따는 거랑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 건데요. 플레이오토든 이셀러스든 다른 솔루션이든 하나만 진짜 제대로 익혀놓으면 한 달 순수익 1, 2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물론 사업자를 더 늘리거나 나만의 노하우를 좀 더 추가한다면 당연히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꼭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이 도매 사이트에서도 상품이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가 있죠. 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 결국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은 몇만 개 정도예요. 자, 물론 이 몇만 개도 충분히 많은 수치죠. 그래서 이 상품들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거 팔면 무조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또 소문이 엄청나서 다 그것만 갖다 파니까 그게 또 안 팔려요.
자, 이런 식으로 위탁 판매도 이렇게 끊임없이 시장이 변화하는 거를 적응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어려워지면 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어려워지면 그만큼 사람들도 힘들 거고,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하면 그만큼 더 수익이 나겠죠. 그런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작년 8월에 쿠팡이 무제한 상품 등록이 없어지고 이번에 위메프까지 없어졌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저도 그 상품들 조금 줄어들면서 타격이 조금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닭등한 사람들은 이제 다 도태가 될 거고요. 어떻게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올리고 지울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작년까지 쿠팡이 무제한 정책을 할 때 중국에서 쿠팡으로 아이템 민호 뺏어서 판매하는 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똑똑한 중국 애들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국 업체들 상품을 다 뺏어가는데, 중국은 스케일이 무지막지하죠. 교육을 한 번에 몇백 명씩 해서 그거 배운 중국 애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 무제한 정책이 없어지니까 그런 애들이 사라져서 오히려 무분별한 중국 셀러가 줄어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위메프까지 무제한 없어졌다고 다들 위탁 판매 끝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쿠팡 위메프가 무제한 정책을 지속하고요, 오히려 다른 마켓들도 하나둘씩 무제한 상품 등록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더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미련 없이 위탁 판매를 접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무제한 시장으로 간다는 건 관리도 안 되는 상품들만 계속 쌓인다는 거니까요. 물론 사업자를 막 30개씩 내서 계속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당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관리가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무제한 상품 등록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는 거죠. 유튜브 하다 보면 댓글이 많은데 영상 보고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또 영상 보고 잘 팔려서 고맙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각자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위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된다? 그건 내가 완전 천재가 아니고서야 원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했을 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2개월 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요. 계속하면 될까요? 이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뭐를 신경 쓰면 좋다라는 걸 듣거나 알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 데이터 가공, 팔린 상품 정리, 안 팔린 거 지우고 다시 올리기 같은 거, 이런 내용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해봐야 되니까 이걸 하나씩 테스트해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나보고 직접 풀어보라고 하면 손이 그냥 딱 멈춰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절대 이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손으로 풀어봐야 되는 것처럼 이 사업도 직접 내 손으로 상품을 올리고 팔아봐야 그 경험이 누적되니까 그만큼 시간과 노력,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매출이 안 나요,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의 형태가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닭등의 시대가 끝나고 가공 대량 등록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결국 마켓별로 최대 1만 개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만 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중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마트스토어는 파워 등급이 되면 1만 개가 아니라 5만 개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5만 개를 해보자. 이래서 파워를 빠르게 다는 그런 전략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시장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구나 라고 테스트해보고 그걸 알려드리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익 강사들도 영어 잘한다고 계속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토익을 보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변화를 확인하면서 테스트하고 운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특이한 이야기였죠.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